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곧바로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는데요. 사퇴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외교 일정에 영향은 없을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안보실장 교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네. 갑자기 교체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경질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국가안보실에 좀 갈등이 존재한다. 이건 지난 겨울부터 들려오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서는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경질설까지 돌았어요. 예. 한 5월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끝나야지 그래도 바꿀 수 있을 테니 5월쯤에 교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갑자기 사표 얘기가 나오고 또 사표 얘기가 나오자마자 50분 만에 후임이 발표가 됐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사실상 경질이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 김성한 안보실장이 갑자기 사퇴하게 된 배경,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가장 크게 꼽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 4월 말에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때 일정 중에 미국 측에서 제안한 일정이 있다 그럽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한미 동맹 70주년이니까 이걸 기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블랙핑크 또 미국을 대표하는 레이디 가가 이 예. 합동 공연을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이후에 좀 확답을 줘라 그랬는데 몇 차례 물어봤는데도 대답이 없었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알고 나는 보고도 못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래서 예. 보고 누락으로 결국은 이번에 경질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0여일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의전비서관, 안보실에서는 외교비서관, 그리고 그 상황을 책임지고 오늘 안보실장이 사퇴를 한 건데 이게 대통령에게 뭔가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보고 누락만으로 초등학교 친구고 또 대선 후보 때는 외교 선생님 역할을 했던 예. 분인데 이렇게 신뢰하는 국가안보실장을 이런 이유로 갑자기 사실상 경질한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하죠. 예.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가 내부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국가안보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하고 소위 권력투쟁을 했다. 예. 주도권 다툼을 했는데 김성환 실장이 결국 밀려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예. 해석을 하는 무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비서실하고 예. 이 관료 중심의 이 안보실하고 서로 소위 소통이 안 됐다. 칸막이 형사. 엇박자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협조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보고도 잘 안 이루어지고 결국 이게 보고 누락이 그 과정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 찍혀가지고 소위 비서실에 찍혀서 김성환 실장이 결국 밀려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는지 아직 확인할 길은 그렇죠. 없어요. 확인하지 않은 근데 상황이에요. 분명한 건 예. 소통을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작은 비서진을 데리고 용산으로 이전을 한 건데 대통령실의 소통에 커다란 구멍이 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분 만에 내정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을 발탁한 어떤 의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조태용 실장은 현재 주미 대사를 지내고 예. 있는 분이시죠. 예. 전문 외교 관료 출신입니다. 외무고시를 나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미국통입니다. 예. 북미 국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외교부 차관도 지냈고 또 이렇게 뭐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심지어는 뭐 21대 국회의원까지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갑자기 그 안보실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당장 다음 달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미국과 대화가 잘 되는 분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한 달 뒤에 예. 회담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거를 가장 미국통이면서 현재 미국 대사로 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과정까지 조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최고의 카드를 지금 내민 거 아니냐. 어쨌든 한 달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잘 치러내기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한미 정상회담으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의 방미 일정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임 조태영 안보실장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정상회담 의제도 해야죠. 또 안보 문제, 또 심지어 반도체법까지 논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예. 올려야 될 안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일단은 북한이 지금 전술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핵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돼요. 한미 간에.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논란이 돼왔던 인플레이션법이라든지 반도체법 여기서 우리가 뭔가 예외적인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 통화 스와프 이것도 다시 재개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신임 조태용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달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마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굉장히 외교 실책으로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좀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데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청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